글로벌 포커스 닥터 박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닥터 박, 인도네시아 선거가 우리와 그렇게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계실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죠. 우리나라 지금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비행거리로 한 6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입니다. 좀 시끄럽죠?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TV를 보고 있는데 좀 시끄럽네요. 좀 줄일까요? 네, TV를 보고 있습니다. TV에 지금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특집을 하고 있네요. 다시 돌아가서 중요하냐 물어보면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지난 30년 동안 거의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해서 한국의 제조업 회사들이 중국에다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팔고 세계 수출하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그것이 일부 베트남으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지금도 존재하지만 서서히 인도네시아로 옮기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많아서 우리나라 같은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 의존도 높은 국가에서 대단히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지난 한 5년 전부터 한국의 대기업, 특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은 포항제철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선거가 2월 14일에 열리죠. 지금 거의 한 20일 남았는데 프라보보 후보가 지금 46.8% 정도를 얻고 있고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후보가 아니스 후보가 몇 프로죠? 25.5%를 얻고 있고, 간잘 후보가 지금 23% 정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닥터 박 교수님, 뭐 그러게 되면 45.8%가 대통령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차 라운드에서 50% 이상을 얻지 못하면 2차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45.8%이기 때문에 지금 한 4% 정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2차 라운드인 6월 20 며칠 날이죠. 6월 26일인가요? 이때까지 가서 이제 2차 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라운드에 끝날 수 있느냐죠. 지금 45.8%인데 지금 undecided, 인도네시아 말은 띠닥따우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표가 결정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 5.8%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4%가 지금 현재 1위 후보에게 가면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되고요. 반면에 가지 않는 경우에는 2라운드를 가야 됩니다. 2라운드 갔을 때 누가 가느냐죠. 여기 아니스 후보가 지금 2위를 달고 있는 가까스 1.5% 차이로 있는 아니스 후보가 이기느냐, 또는 간잘 후보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좀 그게 관건이고요. 그랬을 때 2라운드에 갔을 때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프라보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대통령과 부통령제 너니메이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 프라보노 후보의 너니메이트 부통령 후보가 현 대통령인 조코위 후보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37살 아들이 지금 프라보노 후보하고 지금 연합정선을 해서 대통령이 나왔어요. 재밌는 것은 지금 프라보노 후보는 바로 4년 전에 현 대통령과 대통령 최종 파이널 라운드에 가가지고 그때 46.85% 상당히 많이 얻었죠. 얻고 현 대통령이 53.15%를 얻어가지고 한 6, 7% 차이로
졌습니다. 7%한 6%좀 넘네요. 6% 졌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치는 항상 이렇게 그 서로 타협도 하고 이렇게 연합도 하지 않나요? 고개를 숙였는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 대통령이 밑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고 현재 국방부 장관입니다. 참 재밌죠? 이전에 대통령 후보니까 정적이었는데 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이벌이 있죠. 라이벌인데 거기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대통령 후보의 부통령 후보를 현재 대통령 후보의 아들과 같이 러닝메이트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것은 지금 큰 변수 같아요. 참 3일 전에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 현재 조코이 대통령의 부통령인 이름이 아루프 아민이라는 부통령입니다. 나이가 지금 80세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부통령 현재 부통령인데 현재 1위 후보인 현 대통령의 아들이나 부통령이 나온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7천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87%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해교도입니다. 그런데 현 부통령 마르프 아미는 이분은 원래 직업 정치인도 아닙니다. 이슬람 성직자입니다. 이슬람 성직자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의 그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어서 조코이 대통령이 이슬람 성직자를 나이 드신 76세 나이 드신 할아버지죠. 성직자를 부통령 후보로 임명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3일 전에 나 당신 아들 지지하지 않겠어 하면서 지금 제3위 달리고 있는 간자르 후보를 지지하는 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로 좀 하게 됐어요. 물론 1차 라운드에서 결정이 안 됐는데 2차 라운드에 가면 이제 짝짓기를 하면 그 파이널 두 명만 결선 투표를 하잖아요. 이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변수는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이게 그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계시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전임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여성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메가와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메가와티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여성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살아계시는데 아까 TV에 나왔는데 목소리가 쩡쩡해요. 70살, 80살 다 됐는데 80살 넘었나요? 쩡쩡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3위를 달하고 있는 간자르 후보를 지금 지지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차 라운드에서 프라보노하고 지금 현 조코이 대통령의 아들인 기람인가요? 이분이 한 팀이 당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라운드에 갔을 때는 상당히 혼전이 예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현 부통령이 공개적으로 간자르 후보를 지지했었고 전전임 대통령께서 메가와 대통령께서 지금 간자르 후보를 지지했다고 지금 표명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로서는 2위와 지금 1.5% 차이로 지고 있는데 만약에 간자르 후보가 2위 후보로 결선 투표에 나갔을 때는 아니스 후보의 표를 함께 합쳐가지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봤을 때 혹시 본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닥터바 누가 1차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보면 1차 라운드에서 이길 확률은 끝낼 확률은 50% 이상 얻을 확률은 한 40% 정도 40% 된 것 같고요. 만약에 2차 라운드에 가더라도 설령 지금 현 부통령이 지지를 하지 않고 전전희 대통령이 간자르 후보라든가 또는 아니스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60대 40 또는 뭐 58대 40, 42 정도로 프라보노 후보 현 대통령의 아들이 부통령이 나온 이 정당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선거는 우리 선거도 흥미진진하지만 외국의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도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닥터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제가 인도네시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네시아 TV를 보면서 아빠 까바 인도네시아라는 뉴스죠. TV1 뉴스라는 뉴스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선거 특집 프로그램을 보면서 100%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2월 24일 누가 대통령인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2월 24일 결정이 안 되면 6월 달에까지 한번 기다려서 외국의 선거니까 흥미진진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포커스 닥터 박이었습니다.